자, 다음 이제 역함수가 이제 소재로 해서 지수로가 많이 연결이 되거든. 그래서 역함수 내용을 빨리 한번 복습할게. 자, 만약에 fx가 지금처럼 a, b를 지났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fx 입장에서는 지났기 때문에 자, y 자리에 뭐 넣고 b를 넣고 x 자리에 a를 넣어도 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b는 fa가 되겠죠. 자, 근데 역함수라는 것은 어디에 대해서? y =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거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면 인버스 입장에서는, f 인버스 입장에서는 b, a를 뭐 할 수밖에 없죠? 지날 수밖에 없죠. 왜? 이 점을 y = x 대칭 이동한 거는 b, a가 되잖아. x, y 뒤집어서. 그러면 얘를 어디에다가? 얘를 지나니까 대입하면 되겠죠. 자, x 자리에 b를 넣어야 돼요. 맞죠? 여기다 b를 넣고, 그 다음 y 자리에는 뭐 a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a는 f 인버스 b가 돼요. 그래서 얘가 성립하면 자동으로 얘도 성립을 합니다. 그럼 이거를 있잖아. 그냥 이 상태로 인정하면 안 되고 받아들이는 느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입니까? A, B 보이지? 이거 두 개를 있잖아. 자리를 바꿔. 즉 이거는 X값, Y값인데 이거를 자리를 바꾸는 순간 뭐가 된다고요? 이 F가 뭐가 돼서 네, 인버스를 붙여주시면 된다고.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이 등호가 여전히 성립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먼저 시작해도 돼. 자, 여기서도 얘 둘을 뭐 하세요? 자리를 바꿔요. 이렇게. B, A. 바꾸는 순간 뭐 이것의 인버스를 취하는 거야. 자, 인버스는 뭐죠? 자기 자신이지. 그러니까 F가 돼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얘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기억하세요. y = x 대칭이다. 어떻게? 자, x, y 자리를 바꿔. 그러면 뭐? F가 아니라 원래 함수의 역함수 인버스를 취해서 대답해주면 된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은요. 원래 fx라는 애가 있었어. 자, 얘를 n만큼 오른쪽으로 가고요. n만큼 밑으로 갔어요. 되겠지? 그랬을 때 이 평행이동한 식은 뭐가 되겠죠? y = fx가 아니라 x 대신에는 x-m 맞죠? y 대신에는 뭐 n을 써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게 평행이동 후의 그래프거든. 자, f랑 누구랑? c랑 뭐였죠? 역함수란 말이지. 아, F랑 F 인버스가 역함수예요. y = x의 대칭이었거든.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거야. 평행이동하고 난 뒤에 있잖아. 이 그래프. 얘의 역함수 y = x 대칭시키면 어떻게 그려지겠니? 이렇게 그려지는데 잘 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얘가 오른쪽으로 n만큼 간 거 있지. 얘는 자, y = x 대칭 이동시켰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 위로 n만큼 간 거야. 오른쪽이 위로 바뀐 거죠. 왜? 접었으니까. y = x 접었으니까 좌우가 상하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얘가 밑으로 n만큼 갔거든요. 걔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접었을 때는 좌우로 n만큼 움직인 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빨간색 식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 f 인버스 x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하고요. 그 다음 x축 방향으로는 어떻게? n만큼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x-n 되겠니? 그래서 얘의 역함수를 구하라 하면 바로 이렇게 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멀리 있으니까 선생님 여기 가져올게. f 인버스에 x-n 플러스 m 이렇게 돼 있죠. 자, 한 번에 갈게요. 한 번에. 요걸 이제 기억하자는 겁니다. 얘의 역함수를 구하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f가 f 인버스가 되는 건 당연하고요. 자, 여기서 이건 x축 평행이동이었잖아. 맞지? 근데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 뭐가 돼요? 위로 가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y축 평행이동으로, 즉 세로 길이로 바꿉니다. 얘를 원래 있던 함수 입장에서 적기 전에 상하 이동은 뭐가 된다고? 접은 후에는 좌우가 되죠. 그래서 여기로 가면 돼요. 되겠니?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자리를 바꾸면서 뭐도 바꿔요? 네, 부호도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부호 변경, 그리고 자리 변경. 이렇게 하시면 한 번에 뭐가 된다? 역함수를 구하게 된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 우리 지수로그 함수에서 주로 다룰 거니까 y = 2에 x-5 플러스 3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얘의 역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역함수는 자, 한 번에 구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자, 일단 밑이 2인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 2의 x죠. 맞지? 그런데 얘가 평행이동 됐거든. 어떻게 된다? 자, 얘가 마이너스 5였죠. 그럼 이쪽으로 y축 평행이동해서 플러스 5가 되는 거야. 부호도 반대로 오고. 자, 얘는 플러스 3이었지. 오히려 이제 y축 평행이동이 아니라 x축 평행이동으로 되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로그 2에 x-3 플러스 5를 하게 되면 역함수를 바로 구하게 된 거다. 알겠니? 그리고 이런 관계가 성립하면 역으로 뭐다? 이 둘은 역함수다라는 것을 눈치채야 된다. 자, 1번을 볼게. 자, f가 이렇게 로그 함수인데 좀 복잡하네. 근데 f 인버스가 얘를 지난대요. 자, 인버스가 나오게 되면은 역함수를 우리가
구하기도 하죠. 맞지? 근데 방금 했던 y 꼴 x 대칭을 이용해서 역대응을 쓰겠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y 꼴 f 인버스 x가 있는데요. 걔가 얘를 지나. 그러니까 x 자리에 이거 넣고 y 자리에 이를 넣을 수 있다 이거지. 맞니? 그런데 역함수를 직접 구하기는 어때? 복잡해. 그래서 얘를 떼버리는 방법이 있었다고 보였습니까? 이거를 그렇죠. 크로스 정의역과 지역을 바꾸는 거야. 로그 5에 40이 되고 얘가 2가 되는데 이 f 인버스에다가 뭐 다시 인버스를 붙여서 얘는 이제 f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역함수에 대한 식이 아니라 원래함수 식으로 이렇게 바꿔달라 이겁니다. 얘를.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 다음 이제 fx니까 여기다가 뭐 하면 돼요? 대입하시면 돼요. 자, f2라는 것은 여기 2를 넣으면 되잖아, x자리에. 자, 2를 넣을게요. 로그 a-b 2 플러스 c 플러스 d. 자, 그럼 이제 마저 해결을 하면 얘랑이 이제 식이 같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자연수 AB에 대해서, ABCD에 대해서 곱해서 6이래. 자, 곱해서 6이 되는 방법은 생각해보니까 A하고 B가 몇 개 없어요. A가 1, B가 뭐일 때? 네, 6일 때. 또 뭐가 있죠? A가 2, B가 3. 세 번째는 A가 3, B가 2. 네 번째가 A가 6, B가 1. 맞습니까? 이렇게 4개밖에 없는데요. 자, 얘는 위조건이 있단 말이야. 맞지? 위조건은 뭐예요? 네, 1이 아닌 양수란 말이지. 그럼 지금 선생님 4가지를 했지만 이 경우라면 A에서 B를 빼면 뭐예요? 네, 마이너스 5잖아. 그러니까 이거 안 돼. 여기도 안 돼. 2 빼기 3. 그렇지? 얘는 안 돼. 왜? 1이잖아, 1. 밑이. 1이 아니어야 돼. 1도 안 돼요, 밑은. 그래서 가능한 게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A, B가 바로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죠? 6, 1이니까 5가 돼버리겠죠. 되겠니? 자, 그러면 이제 여기 D라는 것을 어떻게? 자, 왼쪽에 로그 하나, 오른쪽에 로그 하나 바꿀 수가 있거든요. 얘를 로그 5에, 맞지? 밑이 5인 걸 바꾼 거야. 5의 D제곱. 되겠니? 그럼 이제 더하기 위해서 이 둘을 뭐 하면 돼요? 곱하면 돼요. 그래서 로그 5에, 자, 5의 D제곱에다가 2 플러스 C가 곱해진 거죠. 되겠나? 자, 이거는 40인데, 생각해보니까 5 곱하기 2의 세제곱이죠. 5, 8이 40이란 말이야. 되겠지? 자, D는 자연수거든. 얘가 만약에 2가 되면은 얘랑 같아질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왜? 여기가 그럼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이기 때문에 D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는 거지? 네, 1이 돼야 되고, 여기 있는 값은 뭐가 돼야 됩니까? 네, 8이 돼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D는 1이고요. C는 뭐가 돼야 되죠? 6이 돼야 되고, A는 6, B는 1입니다. 자, 넷을 다 더하면 얼마가 되겠죠? 네, 1, 6, 6, 1 해서 14가 답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역대형 이거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일단 선생님이 처음에 y꼴 2x제곱 마이너스 1과 y꼴 로그 2에 x 플러스 1 보이죠? 질문을 이렇게 할게요. 이 둘이 역함수 관계인가? 의심을 했단 말이지. 왜냐면 밑이 2인 지수와 밑이 2인 로그 함수이기 때문에 역함수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역함수 관계를 하면은 우리가 y 꼴 x 대칭 이런 거 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역함수 관계인지 확인할 때 선생님이 아까 설명을 했었죠. 어떻게? 자, 얘 역함수를 구할 때 어떻게 된다고? 로그 2의 x인데, 자, y축 평행이동이 어떻게 된다? x축 평행이동으로 온다고요. 부호를 어떻게 해서 바꾸어서. 그래서 플러스 1 되겠니? 자, x축은 평행이동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가 0이 되는 거란 말이지. 즉 로그 2의 x 플러스 1이야. 식이 같죠. 그러니까 역함수를 어떻게 한다고? 좀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이 제안했고, 걔를 통해서 이 둘은 역함수 관계가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돼요. 되겠니? 그러면 역함수 관계일 때 굉장히 또 중요한 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보장이 있어야 돼요. 이 기울기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역함수 관계라면은 y꼴 x에 대해서 뭐지? 대칭이죠. 맞지? 그럼 이 기울기가 1이고 얘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가 수직이 보장이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 만나는 두 점 사이는 뭐라고? 바로 대응하는 점 사이 관계라고. 대응점. 즉, 이런 보장이 있어야 이 B라는 점 있지? 이 점의 좌표를 뭐 하게 되면 XY 좌표를 뒤집으면 얘가 된다고. 오케이? 이게 다 이렇게 딱딱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만 이게 뒤집어서 갈 수가 있거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A가 2,3이래. 되겠니? 그럼 방금 했던 보장을 받아서 얘가 바로 대응하는 점이죠. 역함수. y꼴 x 대칭해서 네, 3,2가 된다. 자, 그 다음 여기 길이는 그럼 뭐가 됩니까? 3이고 얘는 2가 되는 거죠. 자, 요 길이는 뭐가 되나요? 자, 이 x좌표와 이 x좌표의 차. 맞지?
차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건 쉽습니다. 어떻게?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1, 2 해서 2분의 5가 되겠다. 자, 이제 선생님 설명할 거는 역함수 단원에서 F 인버스 뭐 A 이렇게 만약에 문제에서 나온다 이거야. F 인버스 3을 구하라 이렇게 숫자로. 그러면은 보통은 있잖아. 역함수의 식을 즉 y 콜 F 인버스 X의 식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걔를 뭐하지? 대입을 하죠. 이거는 굉장히 뭐죠? 거칠어. 왜? 역함수 식을 구하려면 y랑 x랑 자리를 바꾸고 그 다음에 y에 대해 정리해야 되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그 과정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길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어떻게 푼다고요? 자, 얘를 점만 구하는 거야. f 인버스 3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얘를 잠깐 모르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a라 하자. 미지수를 두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뭐를 이용해서? 그렇죠. 역대응을 이용해서. 자, f a가 3이다. 되겠니? 자, 이거 순서 바꾸면서 얘는 인버스를 떼버린 거야. 맞지? 그래서 이 방법으로 주로 많이 공통수학 1학년 때도 많이 쳤죠. 그래서 요걸 꼭 기억해라 라는 것과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문제에서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프가. 자, 이거 fx 그래프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어디서 스타트를 하는 거냐면 y축에서 스타트를 하는 거야. y축에서. 얘가 a래. a. 그러면 y축에서 즉 가로선을 꺼서 세로선이 아니야. 가로선을 꺼서 만난 이 점의 좌표는 뭐냐면 바로 f의 인버스라는 역함수에다가 a를 대입한 거예요. 선생님 이게 왜 성립하죠? 아, 당연한 건데 봐봐. 이게 fx잖아. 맞니? 그럼 여기에 a 값이 나온 거야. 즉 요 점의 좌표가 fx 입장에서는 y 좌표가 a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네모라고 한다면 이 네모를 넣으면 f 입장에서 a가 나오는 거거든. 그럼 당연히 F의 인버스 입장에서는 맞지? 인버스 입장에서 A를 넣으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이 네모가 나와야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바로 뭐다? F 인버스 A가 되는 거죠. 맞니? 얘를 넣어서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그냥 기억을 할 때는 어떻게 하자? 그래프에서 세로에서 갑자기 스타트를 해. 세로에서. 그러면 F가 아니라 어디에다가? F 인버스에다가 그 A 값을 잡아 넣으면 되겠구나. 되겠니? 자, 3번을 봅시다. 3번은 지금 이 fx의 역함수에다가 16분의 63 넣어야 돼.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식을 구한 다음에 대입을 할래? 아니면은 그냥 이 점, 16분의 69만 넣은 이 점만 구할래? 이겁니다. 대부분 문제는 뭐라고? 얘라고, 얘. 그러면은 지금 역함수를 안 구하고 이걸 풀 수 있는 비법은 뭐였냐? 자, 얘를 일단은 처음에 구하고자 하는 A라 하자. 라고 손으로 적어줘야 돼. 알겠지? 이거를 내가 구하고 싶으니까 A라 하자. 그 다음 뭐 하시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크로스를 시키면 돼요. 그래서 G 인버스가, G 인버스 A는 16분의 63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근데 G 인버스가 바로 뭐죠? G 인버스는 F죠. 왜냐면 F 인버스가 G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F와 G는 서로 역함수 관계야. 그러니까 G의 인버스는 F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FA가 63인 애를 찾습니다. 자, 요거는 계산할 만하다고. 왜? F라는 애는 잘 알고 있거든, 식을. 맞지? 여기다 넣으면 된다고. 자, 2의 A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A제곱을 2로 나눈 게 16분의 63이다. 자, 그러면 얘는 그냥 뭐예요? 전형적인 그냥 지수 방정식이죠. 2의 A제곱을 뭘로? 네, T라 하시면 얘는 어떻게 되지? T. 얘는 T분의 1. 맞죠? 얘 양변에 2를 곱할게. 네, 8분의 63이 되겠죠? 그럼 양변에 뭘 곱해서? 네, 8t를 곱할게요. 8t를 곱하면 8t제곱. 자, 여기 곱하면 마이너스 8. 자, 여기 8t 곱하면은 마이너스 63t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인수분해 됩니다. 8t. 마이너스 8. 되겠지? 그 다음 여기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 t. 네, 됐고. 그래서 t가 뭐가 나와요? t는 2a 제곱인데 걔가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거나 또는 8이 되죠. 자, 얘는 음수라서 안 되죠. 당연히 얘는 양수만 나오기 때문에 얘가 2의 세제곱이란 말이야. 따라서 a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네, 3이 돼야 되겠죠? 되겠니? 자, 이 역함수 역대응 있잖아. 이걸 a라 하자 한 다음에 역대응 시키는 거. 자, 한번 복습한 거다. 자, 4번은 역함수뿐만 아니라 합성함수까지 같이 나왔죠. 자, 합성을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렇죠. 주머니를 그려서 좀 풀어주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G가 몇 번? 5번이나 있어. 오? 그러면 G라는 함수를 그렇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되겠지? 자, 그리고 난 뒤에 어떤 x를 넣었더니 걔가 마이너스 3이 나왔다 이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x를 넣었더니 한 번 넣고, 두 번 넣고, 세 번 넣고, 네 번 넣고 마이너스 3이 나왔다 이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이거를 일단 주머니에 그린 상태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네, 여기가 숫자잖아. 그러니까 이 5개를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는 거예요. 여기가 숫자니까 일단 얘만 먼저 구하자 이거지. 여기다 뭘 넣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되니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g에다가 네모를 넣었더니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것을 풀어야 되는 거죠. 맞지? 근데 g라는 함수는 뭐예요? 역함수라고, 역함수. 역함수는 직접 다루기가 힘들죠. 식이 없으니까. 이건 f의 식이 있는 거고. 자, 그래서 g의 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얘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죠, 역대응을 시키면 됩니다. 얘의 역함수가 f니까 f-3이 네모다 라고 해서 얘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f-3은 자, x가 12보다 작을 때 클 때 있는데 이번엔 위에 써야 되겠죠. 위에. 왜? 마이너스 3은 12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넣어서 자, 5분의 71 마이너스 15분의 19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5로 바뀔 거고 플러스. 자, 5분의 80, 90이 되겠죠. 자, 5분의 90은 18이 되네요. 그래서 얘가 18이 나왔습니다. 되겠니? 선생님, 나는 얘 찾아야 되는데 아직 안 끝났는데요. 자, 5번이나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죠. 이렇게 규칙성,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5번은 이게 규칙성이 있다는 얘기야. 어쨌든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한 번 더 하시면 됩니다. 왜? 자, 이제 여기 보니까 얘가 18이 나왔어. 얘가 숫자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뭐라고 한다면, 모른다고 한다면, 자, 이거를 잠깐 선생님이 A라고 할게요. 아까는 그냥 네모라고 했는데, 그냥 여기를 잠깐 A라고 할게. 그러면, 자, G의 입장에서 뭐 하면은, A를 넣어서 18이 나온 거잖아요. 되겠니? 그래서 이 부분을 선생님 계산을 하겠습니다. G의 A는, 18이다. 그러면 또 역대응. F18은 A다. 되겠니? 자, 18은 이제 어디 넣어야 됩니까? 18은 12보다 크거든. 그러니까 밑에 넣어야 됩니다. 자, 1-2 로그 3에 18-9 되겠니? 자, 얘가 9죠. 계산하면 9고 9는 3의 제곱이죠. 맞지? 그럼 2가 나오니까 1-2, 4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A가 마이너스 3이 돼요. 됐나? 그 다음 다시 또 얘를 찾아내야 되는데요. 잠깐 생각해봐. 뭐가 나왔습니까? 자, 마이너스 3이 되게끔 한 애를 찾았더니 18이었고 18은 마이너스 3. 그럼 다시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계산하는 거, 이 계산을 또 반복하는 거잖아. 그렇지. 이제 규칙성이 나온 거야. 자, 얘는 이제 다시 뭐가 나온다고? 18이 나올 거고, 다시 얘는 마이너스 3이 나오고, 얘는 다시 18이 나온다고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규칙성에 의해서 5번도 쫄지 마.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규칙성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18이 정답입니다. 자, 5번을 볼게요. 자, 얘는 이제 합성함수인데, 앞에서 설명했던, 자, 뭐가 사용될 거냐면은요. 자, 여기가 이렇게 함수가 있는데, 이게 fx래. 맞지? 그러면, 세로에서 스타트를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값은 뭐라고? 이 함수의 역함수에다가 a를 대입한 거다. 이거죠. 자, 일단, 얘는 로그 2의 k. 자, 합성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안에 알맹이부터 가자면, 로그 2의 k는 어렵진 않아. k가 여기 있거든. 로그 2의 k는 여기죠. 즉, 뭐예요? B3가 된다고, 이거. B3. 되겠지? 우리가 맨날 했던 함수니까 이거는 그냥 바로 갈게요. 얘가 이제 B3야. 그러면 로그 2에 B3를 대답해야 됩니다. 근데 로그 X 그래프, 2X 그래프 얘가 있고 B3가 어디에 있어? 맞지? 이게 애매하단 말이지. 왜냐면은 여기다 이거 함수값 찾으려면 맞지? 여기가 B3가 있어야 이걸 이렇게 다시 하잖아. 이게 없거든. 대신에 여기는 어디에? B3가 세로에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자고? 세로에 스타트한 거야. 그래서 B3에서 스타트를 해서 만나는데 누구에 만나면 안 돼? 얘한테 만나면 안 되고 누구한테? EX에서 만나는 거 보입니까?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EX라는 함수 있죠. 얘의 역함수가 바로 뭐죠? 얘를 잠깐 선생님이 F로 할게요. 되겠지? FX.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 얘의 원래 함수가 아니라 얘의 역함수에다가 뭐 B3를 넣은 거라고. 근데 역함수 잘 알잖아요. EX의 역함수는 뭐죠? 그렇죠. 로그 EX란 말이지. 되겠니? 이거 너무 간단하니까 바로바로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얘가 바로 뭐다? 로그 2의 B3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로에서 스타트를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A3가 되는 거야. 이 값이 A3가 된다. 됐나? 자, 그 다음 다시 A3는 어디 있죠? 여기 있단 말이지. 이제는 로그 2라는 함수 있죠? 여기에다가 그냥 대입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대입해서 나오는 게 뭐다? 네, B2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 값은 뭐가 됩니까? 네, B2가 돼요. 자, 그래프에서 역대응 시킨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구체적인 예로 선생님이 한 번만 더 예를 들자면 얘가 2x래. 그리고 여기가 a래. 그럼 여기 대응되는 값은 뭐라고? 2x가 아니라 얘 역함수 뭐죠? 로그 2x. 맞지? 거기에다가 a를 넣어서 로그 2a가 됩니다. 요즘 좌표가. 이런 식의 느낌으로 이걸 처리한 거다. 자, 다음 이제 역함수 정의를 또 한번 복습해보자 이거죠. 뭐냐면 우리가 한글로 G는 F의 역함수다. 뭐 이런 식으로 한글로 이렇게 줄 수도 있겠지만 역함수는 뭐가 있죠? 정의가 있단 말이야. 정의는 기호로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 역함수라고 이렇게 한글로 구질구질하게 얘기 안 해도 돼. 그게 뭐냐면 이거죠. 어떤 두 함수를 뭐 했더니 합성했더니 뭐가 나왔다? 항등함수가 나왔다 이겁니다. 항등함수. 여기가 x가 나왔다는 게 되게 중요해. 항등함수. 되겠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 f는 g의 뭐다? 역함수다. 반대로 g는 f의 역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되겠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이 주어져 있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여기서 읽어내야 돼. 정보를. 어떻게? f와 g를 합성했더니 x가 됐네. 그 얘기는 자, 만약에 gx를 물어본다면 이 g는 바로 뭐라고? 아, 얘는 f의 역함수예요. 이렇게. 지금 안 물어봤지만 만약에 f를 물어보면 얘의 역함수예요. g의 인버스예요. 이렇게 대답을 바로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 gx를 물어보게 되고 이 gx는 뭐예요? f의 인버스를 구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fx가 얘잖아. 자, 역함수 직접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한번 그냥 복습 삼아 하는 겁니다. 자, x는 y의 식으로 일단 나타내시고요. 그 다음 뭐 하는 거지? x랑 y랑 자리를 바꾸는 거죠. 자, 이 식을 자, y는 2x 플러스 1인데 이거를 x에 대해서 정리해 볼까요? 그럼 얘만 남기고 얘 이항할까? 그러면 2x는 y 마이너스 1인데 자, x는 하기 위해서 2분의 1까지 나눠주시고요. 되겠니? 이게 첫 번째 스텝 한 거죠. 이제 뭐 하면 된다? 자,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적어주시면 바로 역함수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뭐다? gx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요걸 읽어줘야 돼. 알겠지? 자, 이제 두 번째 예를 볼게요. 자, 여기서도 잘 봐야 돼. 뭐야? 오른쪽에 x가 나왔지? 그리고 얘도 하나의 함수야, 함수. 뭐 이걸 g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고요. 맞지? 만약에 g라고 이름 붙이면. 자, 그래서 x라는 함수가 나왔다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항등함수가 나왔대. 그러면은 얘랑이 무슨 함수다? 역함수 관계인 거야. 되겠지?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f 인버스를 구하래요. 바로 뭡니까? 얘가 바로 f 인버스라고. 마치 이런 느낌이야. 2의 인버스를 곱하면 1이잖아요. 곱하나 만한 숫자 1. 그래서 얘 뭡니까? 2분의 1이라고 할까? 2분의 1은 바로 2의 뭐라고? 얘는 역수라고요. 맞지? 그럼 얘는 또 뭐예요? 2분의 1의 역수잖아요, 얘는. 그래서 2분의 1의 인버스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x를 확인했지? 그럼 뭐라고? f의 역함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얘 전체가 뭐다? f 인버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냥 f 인버스 x는 뭐가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얘를 다 적으면 돼요. 2x 플러스 1. 됐니? 자, 마지막 예를 한번 볼까? 여기도 f에다가 이 가로 해놓고 이렇게 얘를 합성했는데 중요한 건 뭐다? 여기가 x가 나왔어. 됐니? 그럼 f와 합성했는데 얘가 바로 뭐다? f 인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f 인버스 x가 지금 여기서 이까지 전체다. 이 f 인버스 x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럼 얘를 뭐 할까요? 네, 이항만 하시면 되겠죠. 얘 이항하면 f 인버스 x가 될 거고요. 자, 얘를 이항하면 뭐예요? x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 인버스 x를 구했어요. 자, 요런 연습을 해야 돼. 이게 만약에 x를 나왔지 확인했으면 이 f의 짝꿍인 f 인버스가 얘다. 그냥 이렇게 인버스가 얘다. 이런 식으로 되겠니? 자, 이제 6번 한번 볼게요. g와 f를 합성했더니 자, 누가 나왔어요? 놀랍게도 합성하나 마나한 x가 나왔어요. 그러면 자, 서로 뭐라고? 얘는 f의 인버스다 라고 얘기해도 되고 얘를 뭐라고? g의 인버스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지금 g의 13이에요. 자, g의 13은 g라는 함수는 뭐라고? f의 인버스이기도 하다고요. 그래서 f 인버스 13을 구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역함수를 직접 구할까요? 아니죠. 어떻게? 얘를 잠깐 a라 하자. 되겠니? 역대응을 시켜서
FA가 13이다. 이걸 푸시면 돼요. 자, F는 식을 잘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할게. 1 플러스 3 로그 2A 되겠니? 얘가 13이에요. 자, 이항하면 12고 3 로그 2의 A가 12. 약분해서 뭐가 되겠지? 4가 되겠죠. 그래서 A는 2의 4제곱, 다시 말하면 16이 답이 됩니다. 되겠나? 저 요 역함수 있잖아요. 요거 읽어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해. 자, 7번을 볼까요? 여기도 처음에 얘 보입니까? 이 합성을 했더니 x가 나왔지? 자, 그래서 항등함수가 나왔다. 그러면 이 둘은 무슨 관계다? 네, 역함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g와 f는 어떤 관계라고요? 서로 역함수야. g는 f 인버스고 f는 g의 인버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얘를 구하래. 자, 문제에서 로그 ax라는 함수를 지금 그려줬는데요. 얘는 뭐예요? 지금 네, fx거든요. 근데 얘 g를 구하라고? 아, 요 관계에 의해서 g는 바로 뭐였다고요? 네, f 인버스니까 얘는 결국에 f의 인버스 mn 이거를 구하세요. 이 얘기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f 인버스는 뭐라고? a라 하자. 됐니? 그럼 얘를 이제 역대응 시키면 f의 a가 뭐가 된다? m 플러스 n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여기 선생님 좀 실수를 했는데 문제에서 여기 a라는 문자는 이 로그의 미스로 정의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어떤 것을 놓았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기 이제 p라고 그냥 놓을게요. 되겠니? 자, 그럼 로그 함수 맞지? 이제 대입할 수 있단 말이야. f는 f 인버스가 아니라 f는 식을 아니까. 그래서 여기 넣으면 로그 a의 네, p가 m 플러스 n이에요. 어? 이건 뭐야? 자, 그런데 m하고 n이 보다시피 여기에 있는 y 값이거든. 그러면 얘는 2,n이고 얘는 3,m이라는 점을 뭐 하는 거? 지나는 거란 말이지. 지나니까 이 식에 대입할 수 있는 거죠. 맞지? 당연히. 그래서 mn에 대해서 식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y좌표, 자, m을 넣었더니, 자, x 로그 a의 3이 되는 거고. 자, 얘는 n을 넣었더니 로그 a의 2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둘이 있는 상태에서 나는 얘를 찾아줘야 돼. 맞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 n 플러스 n이구나. 근데 변변을 뭐 할까? 아, 더하면은 n 플러스 n은 자, 로그 a에 뭐가 되는 거죠? 6이 되는 거죠. 맞지? 미시 같으니까 로그끼리, 진수끼리 곱해서. 그래서 얘가 뭐다? 지금 로그 a의 6이야. 따라서 p는 얼마가 되는 거죠? 네, 6이 되는 거죠. 됐니?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p를 구하면 되는 거였어. 구하면 되는 거였죠. 지금 이해되겠죠? 자, 다음 주제는 뭐냐면 역함수하고 원래함수하고 뭐를 교점을 구하는 거예요. 자, fx와 f 인버스 x 역함수와의 교점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자, 이건 1학년 때 역시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선생님 언급만 할게요. f가 무슨 함수일 때? 네, 증가함수일 때는 뭘 이용해서 대답을 해도 됩니까? 네, fx와 누구요? x와의 교점으로 가져도 됩니다. 왜? y 꼴 x에 대해 대칭이거든. 만약에 교점이 없었다라면 지금 대칭했을 때 교점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교점이 한 개 있었어. 그러면은 이 교점은요, 어디 위에도 있습니까? y 꼴 x 위에도 있죠. 자, 그림으로 바로 확인하세요. 자, 그 다음 fx가 있는데 얘가 f 인버스 x야. 만약에 교점이 있다라면 그 교점은 반드시 어디 도시나요? 그렇죠. y 꼴 x 위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의 이득을 위해서 보통 역함수는 구하는 것도 힘들어. 맞지? 즉, 이 둘이 같다. 이렇게 그래프의 교점은 반경이 7이니까 이걸 풀려고 했는데 이 둘이 같다. 이거는 구하는 것도 힘들거든. 그러니까는 우리가 계약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얘랑 얘랑 뭐하다? 같다. 이거를 뭘로 바꿔버려라고 fx는 x로 바꿔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언제? 증가함수일 때. 자, 8번을 볼게. 10의 x를 x축 방향으로 k만큼 이동했어요. 그러면 얘는 y꼴 10의 x-k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로그 x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k만큼 이동했대요. 그럼 얘는 y꼴 로그 네, x 플러스 k가 되겠죠. 자, 여기 식을 보고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야 돼. 이 두 함수는요,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예요. 왜 그래요? 아까 정리를 했었죠. 자, x축평 이동이 어떻게 된 거죠? y축평 이동 오면서 부호가 반대가 됐죠. 그 다음 여기는 없었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얘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둘은 뭐다? 그렇지. 정확하게 딱 역함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맞니? 자, 이거를 스스로 발견했습니까? 그랬을 때 이 둘이 만나는 뭘 찾아라고? 교점.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러면 자, 이 둘이 만나는 교점은 얘 둘이 마다 같다 이렇게 해서 푼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죠. 않다고요. 왜?
이거는 지수고 얘는 로그잖아. 이거 못 풀어. 그러니까 바꿔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를 잡아서 얘랑 누구랑 y 꼴 x랑 같다. 이렇게 풀 거라고요. 되겠지?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이걸로 풀어주세요. 되겠니? 자, 그랬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1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선생님이 그림을 살짝 그려볼게. y 꼴 x가 있고요. 자, 이거 치수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두 점이 만났고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다? 루트 2다. 자, 그러면 여기가 두 점, 선생님이 잠깐 여기 AB라 할까? 얘가 루트 1이에요. 되겠니?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이건 앞에서 연습 많이 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 다항식, 이거 지수식이잖아. 안 풀려. 그래서 이때 뭘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기울기. 여기가 기울기가 1이잖아. 맞지? 그러면 기울기를 쓴다는 것이 지금 이 거리도 나왔고 당연히 이 직각삼각형을 인지해야 됩니다. 맞지? 그리고 얘는 특수비가 성립하죠. 얘 직각삼각형에서 피타 아니면 특수비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탄젠트 몇도 45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45도가 되니까 1대 1대 루트 2라서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됩니다. 됐니? 자, 이제 계산을 어떻게 끌고 가면 돼요? 자, 여기 모른다 이거야.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하겠다? 네, A, 이렇게 할게. A, 되겠니? 이제, 왜냐면 Y 고 X, B에 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A 플러스 1, A 플러스 1이죠. 왜? 여기 1 더하고 1 더했기 때문에. 자, 이 두 점을 어디에다가? 지수함수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왜냐면, 이 지수함수도 얘를 뭐하고 있으니까, 네, 지나고 있단 말이지. 이 두 점을 다. 되겠지? 그래서 여기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앞에서 좀 연습이 되어 있어. 자, 대입해 볼게요. A는 10의 A-K.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은 10의 A 플러스 1-K. 자, 그러면 이 두 식을 연립을 해서 미수를 소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소구가 되나요? 자, 여기 있는 K가 없어지는데 지수에 있거든. 그럼 이거 두 개를 빼고 싶어. 빼려면 뭐 하면 되겠죠? 나누면 되죠. 그래서 1과 1을 나눌게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나눌게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좌변은 그냥 A 플러스 1분의 A가 되는 거고요. 우변은 10에 자, A-K가 있고 거기를 A 플러스 1-K로 빼주면 되겠죠. 자, 빼주면은 AA 없어지고 마이너스 KK 없어지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겠네. 마이너스 1은 10의 마이너스 1제곱은 뭐죠? 10분의 1이죠. 네. 그래서 얘랑이 뭐하다? 같다. 이걸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곱하면은 10A가 A 플러스 1이고요. 네, A는 얼마죠? 9분의 1이 됩니다. 자, 이 구한 9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할까요? 네, 9분의 1은 10에 9분의 1 K가 되고, 자, K를 대답하고 싶잖아. K는 뭐예요? 지수에 있는 거니까 뭘 써서? 로그에 정의를 써서 대답하면 되겠죠? 자, 9분의 1 K라는 것은 밑이 10일 때 진수가 9분의 1이요. 이렇게 하면 되고, 얘를 넘기고 대답하면 되겠네. 그래서 K는, 자, 얘를 이쪽으로 넘긴 거야. 9분의 1 빼기 로그 9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9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얘는 나가면 플러스가 되겠죠? 얘는 또 3의 제곱이네. 맞니? 그래서 2가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9분의 1 더하기 2 로그 3 얘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네, 1번이 됩니다. 자, 9번 문제를 볼까요? 9번 문제는 A, B, C의 지금 대소를 판단하래. 누가 크니 이거예요. 자, A는 여기 있는 밑이네. B도 로그 함수의 밑. 이거는 지수 함수의 밑이야. 그럼 이거를 지금 비교하고 싶은데 잠깐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 우리가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 만약에 밑이 2라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자, 여기서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밑이 3인 애를 그리게 되면 이것보다 이렇게 더 가파르게 그려야 되니 완만하게 그려야 되니 이런 판단이 들어가야 돼요. 되겠죠. 자, 이거는 외우고 있는 건 아니고요. 스스로 어떤 기준선을 세우면 되냐면 얘 둘은 다 1,0을 지나거든요. 그치? 그리고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요. 그 점이 바로 뭡니까? 자, 얘가 1,0은 항상 지나고 그 다음 가장 쉬운 점이 말을 잘못했네. 가장 쉬운 점이 여기다 2를 넣으면 되잖아. 로그 2에 2. 밑과 진수 같으면 뭐죠? 1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2,1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자, 얘는 몇 컴마 몇을 지날 수밖에 없죠? 로그 3의 3은 1이니까 3,1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 2,1이 만약에 여기 있다라면 되겠니? 3,1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3,1 되겠어?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걸 지나야 돼. 그 다음에 1,0 지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지. 되겠니? 그 다음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된다? 이제 크로스가 돼요. 자, 얘가 더 위에 있었지. 이제는 이 점을 지나면 얘가 더 노란색이 더 위에 있다고. 여기서는 뭐가 된다? 크로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간단한 점인 뭐를 a,1을 넣어봐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걸 하려고 하는데도 이 문제는 어때요? 로그 지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얘를 보고 뭘로? 로그 함수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왜? 다수결해서 이거 두 개가 로그고 하나가 지수잖아.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은, 그치? y 꼴 x에 대해서 대칭하면은 밑이 3인 로그 x가 나오죠. 근데 이거 까이 거 내 마음대로 그리면 안 되지. 자, 이 함수를 정확하게 y 꼴 x 대칭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 어떤 기준? 얘를 y 꼴 x에 대해서 접더라도 어떤 점은, 일단 이 점은 무조건 지나. 이거 접더라도. 맞지? 그 다음 여기 어디? 0,1을 지났으니까 무슨 점? 네, 1,0을 얘가 지날 수밖에 없죠. 이 두 점 지나요. 맞지? 그 다음 어떻게 되나요? 이 1,0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된다고요? 네, 크로스가 된다고. 자, 빨간색은 요 함수 3개 중에서 가장 뭐 있죠? 아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점을 지나면서 이제는 뭐 하다고? 이제는 여기가 제일 위에 있다고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로그 CX 그래프를 선생님이 근거를 가지고 대칭을 시킨 겁니다. 되겠죠? 어떤 점? 이 점과 이 점. 되겠니? 자, 그런 다음에 선생님 아까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하면 편하다고 했죠? 네. 사실은 여기가 뭐가 되는 점? 1이 되는 점이거든. 1이 되는 점. 되겠습니까? 밑과 똑같은 정의역이 들어가면 얘가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y꼴 1이라는 선을 그어서 지금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빨간색 그래프는 이렇게 역전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 y꼴 1이라는 선을 그었을 때 로그 밑이 p라고 할까요? 만약에 얘가 y좌표가 1이 된다. y가 1이다. 라고 하게 되면 x가 뭐가 된다고? 네, p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p, 1은 항상 지나요. 자, 그 얘기는 자, 얘가 밑이 뭐인? a인 a잖아. 맞지? 노란색이. 그러면 요 점 있잖아. 요 점 x좌표가 뭐다? 그냥 a가 된다고. 그 다음 보라색처럼 밑이 b인 h. 얘 로그 함수가 하필이면 y꼴 1과 만나는 교점이 뭐가 된다? 얘가 그렇죠? b가 된다고. 그 다음 빨간색처럼 여기가 뭐가 된다고? y꼴 1과 만나는 점 c라고. 그래서 대소가 여기서 바로 보이죠. a가 가장 크고 b, 그 다음 c가 되겠죠. 자, 다음 10번인데 fx와 gx는 지금 밑이 둘 다 2분의 1인 지수함수 로그 함수니까 둘은 보자마자 무슨 함수 관계다? 네, 역함수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프를 역함수 관계라는 것을 감안하면서 그릴게. 자, 얘가 fx입니다. 그 다음 얘가 로그 함수가 되겠죠. 자, gx는 로그 2분의 1의 x제곱. 됐니? 자, 그때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한대요. 자, 이 둘은 역함수 관계니까 어디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바로 y꼴 x라는 선 위에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얘는 알파, 베타를 y꼴 x에 대입하면 만족해야 되니까 베타는 곧 알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알파와 베타 같은데 알파가 더 크다라고 얘기하니까. 자, 그 다음 니은이 잘 안 되거든, 얘들아. 이게 2분의 1보다 크니 작니만 판단하면 돼. 당연하게 얘는 교점이니까 얘랑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즉 x는 2분의 1의 x제곱 해서 이 방정식의 실근, 즉 이 정확한 값도 있잖아. 얘가 6.78이다 이런 거 못 구해. 알겠지? 당연히 못 구하니까 뭐만 너는 판단하면 된다고? 얘가 2분의 1하고 뭐? 1을 넣었을 때 이 사이에 있니? 라는 것만 판단하면 됩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할 게 뭐냐? 요 x에 뭐를 2분의 1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이거 선생님 못 푼다고 했는데 선생님 왜 이걸 넣죠? 저기 니은에서 쟤를 물어보니까 저게 기준이 되니까 이거를 대입할 수는 있는 거야. 자, 2분의 1에 2분의 1에 2분의 1제곱이죠. 자, 얘는 2분의 1에 1제곱이라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럼 누가 더 커요? 이 둘은 당연히 같지 않고 누가 더 큽니까? 자, 밑이 뭐 합니까? 0과 1 사이니까 오히려 컸던 게 뭐하다고 더 작아져요. 그러니까 1하고 2분의 1 중에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컸죠? 그러면 오히려 그 값이 뭐하다? 더 작아진다고. 되겠니? 자, 이번에는 1을 한번 넣어볼까요? 1을 넣으면은 여기 1이고요. 여기는 2분의 1의 1제곱이죠. 얘는 누가 더 큽니까? 얘가 더 크죠? 당연히.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자, 2분의 1을 넣었을 때는 무슨 함수가? y꼴 x가 더 지수함수보다 위쪽에 있는 거야. 자, 2분의 1을 넣었을 때는 누가 더 위쪽에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걸 해석해 볼게. 선생님이
자, 크다라는 것은 있잖아요. 그래프에서 더 뭐하다? 위쪽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그래서 2분의 1을 넣었을 때의 이 함수값 있죠. 함수값. y 꼴 x에 넣은 거, 이거는 지수함수에 넣은 거. 이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지수함수가 더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수함수가 더 크니까. 자, 1을 넣었을 때 누가 더 위에 있다고? 다항함수가 더 위에 있습니다. 이때는. 다항함수가 더 위에 있다. 즉, y 꼴 x가 더 위에 있다고. 자, 그러면 보세요. 2분의 1을 넣었을 때, 보세요. 여기 만약에 얘가 2분의 1이라고 친다면, 자, 지수함수 얘죠. 노란색. 그리고 다항함수 얘죠. 누가 더 위에 있습니까? 그렇지? 지수함수가 더 위에 있죠. 자, 지수함수가 더 위에 있는 게 뭐라고? 2분의 1을 넣었을 때야. 그러니까 2분의 1은 이런 건 된다고요. 근데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다항함수, 얘가 지수함수잖아. 즉, 지수함수가 이때는 오히려 더 아래에 있고 다항함수가 더 위에 있잖아. 맞지? 그래서 1을 넣었을 때는 보세요. 여기가 1이라고 하면 말이 안 돼. 왜? 1은 다항함수가 더 위에 있는데 다항함수가 여기 있고 얘가 지수함수잖아. 그렇지? 얘가 더 위에 있지 않거든. 그러니까 1은 어쨌든 간에 어디? 이쪽에 있어야 돼. 이쪽 편에. 그래야지만 얘가 더 위에 있을 거 아니야. 맞니? 그래서 1은 요쯤에 있어야 되고 2분의 1은요. 그렇지? 지수함수가 더 위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 또는 여기 이런 데 있어야 된다고.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얘가 2분의 1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낼 수가 있냐면 이 교점이 뭔지 모르지만 이 교점보다 왼쪽에 뭐가 있어야 된다? 2분의 1이 있어야 되고 이 교점의 오른쪽에 1이 있어야 된다는 결론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겠니? 그래서 니은은 참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계값을 가지고 이걸 대입 한번 해보는 거예요. 되겠니? 자, 디귿 볼게요. 자, 디귿은 요거네. 아까 했습니다. 뭐를? 역함수 관계잖아, 이 둘은. 그러면 F와 G를 뭐 하게 되면 합성하면 뭐가 된다고? 그냥 자기 자신이 돼요. 자, 여기 보입니까? G 서클 F네요. 자, G 서클 F의 2알파요. 그럼 얘가 뭐가 된다고? 그냥 있으나 마나하게 그냥 2알파가 된다고. 이거 그냥 없애버려야 된다고. 항등함수니까. 되겠지? 그래서 이 두 개는 그냥 씌워서 없앨게요. 되겠나? 그러면 결국에는 F 2알파가 알파 제곱이니 이런 질문하고 같은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fx에다가 2알파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2분의 1에, 네, 2알파. 이거 넣어서 알파 제곱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됩니까? 그냥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그래. 왜 그러냐면, 자, 이 알파라는 점은 뭐였어요? 알파라는 점은 바로 이 둘의 교점이었잖아.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지. 얘가 방정식은 안 풀리지만, 즉, 알파의 값을 계산할 수는 없지만, 이 자체는 뭐하다고요? 등호가 성립하는 거라서 이거는 이용을 해야 돼, 이용. 맞지? 알파는 2분의 1 알파 제곱과 같다는 것을 이용해야 된다고. 되겠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얘를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나? 그러면 대입법, 이용의 가장 기본이 대입이잖아. 2분의 1 알파 제곱 모양 맞출 수 있겠나요? 네. 얘를 어떻게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전체 제곱하시면 된단 말이지. 됐나? 그럼 얘가 뭐라고? 지금 알파거든, 알파. 2분의 1 알파 제곱. 그래서 얘가 알파고 얘의 제곱이죠. 좌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알파 제곱. 우변도 알파 제곱이니까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만 보고 틀렸는데 이러면 안 돼, 알겠지? 우리가 알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식이 하나 있기 때문에 얘를 이용을 해주셔야 됩니다.